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026년에 제가 사용할 다이어리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작년이래. 올해랑 조금 겹치게 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것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메인으로 사용할 걸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다이어리를 메인으로 사용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팅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마이크를 좀 꽂아서 쓸게요. 좀 거슬리시겠지만 소리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다 거치를 해놓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다이어리는 겉에 표지를 구매를 하고 내부에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넣은 다이어리인데요. 보시면은 약간 한국에서 익숙한 브랜드는 트래블러스 노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구매한 브랜드는 페이퍼 리퍼블릭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이거는 그랜드 보이저 포켓 사이즈. 트래블러스 노트에도 패스포트 사이즈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얘보다 조금 작아요. 그 사이즈가 저한테는 조금 애매하게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가 틱톡을 즐겨보는데 틱톡에서 이제 주로 문구류나 책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페이퍼 리퍼블릭, 루이스 카르멘, 트래블러스 노트 이 세 가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파일로팩스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2년 전쯤에 파일로팩스가 외국에서 유행을 했을 때 그때 사고 싶었다가 올해도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파일로팩스는 6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올해 60으로 되어 있는 거를 50이네? 아무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쓰는 거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좀 쓸 때 불편한 게 좀 있어서,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2026년에는 페이퍼 리퍼블릭으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초중반쯤에 사려고 했을 때는 국내에 없었던 것 같은데 교보문고의 문보장이라는 그런 소품샵 느낌으로 새로 생겼잖아요. 교보문고 매장에. 그래서 거기에 입점이 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베지터블 가죽이고 되게 부드럽고 뭔가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트래블러스 노트도 지금 몇 권째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느낌은, 이게 지금 제가 좀 오래 써가지고 이제 느낌이 좀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처음에 쓸 때는 좀 약간 무광 느낌의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길들이는 데까지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페이퍼 리퍼블릭은 처음부터 엄청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뭔가 이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촉감적으로는 페이퍼 리퍼블릭이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에 있는 브랜드인데 벨기에였나? 그쪽 나라였던 것 같거든요. 그쪽 브랜드인데 좀 아쉬운 점은 이 브랜드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좀 구매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켓 사이즈 노트랑 좀 엑스라지 사이즈 노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컬러별로 여러 개가 있긴 했는데 커버는 그렇게 종류가 두 가지 있었고, 그리고 노트들도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인서트라고 해서 안에 파일처럼 넣는 게 없더라고요, 매장에. 저는 교보문고 강남점이랑 광화문점을 가봤는데 품목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페이퍼 리퍼블릭 노트는 한 권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한 권은 이 페이퍼 리퍼블릭 커버를 사면은 이 안에 같이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트래블러스 노트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기본 노트고요. 나머지 노트 두 개는 제가 교보문고에서 따로 구매를 한 노트인데 왜 그러냐면 트래블러스 노트도 그렇고 이 페이퍼 리퍼블릭 노트도 그렇고 노트 가격이 비싸요. 지금 이거는 무지 노트인데 무지 노트가 두 권에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에 9,000원인 거거든요. 이 커버도 비싸요. 포켓 사이즈가 80,000원이고 엑스라지 사이즈는 일반 노트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 커버는 12만 원 정도? 11만 몇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 있는 노트는 제가 교보문고에서 따로 구매한 노트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크기는 페이퍼 리퍼블릭에서 나온 것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 짧은 정도? 가격은 얘는 3,200원 정도? 얘는 2,8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교보문고 돌아다니면서 14 곱하기 9 정도 사이즈가 이 포켓 사이즈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노트의
질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냥 막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저렴한 거 찾아서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넣었는지 천천히 하나씩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처음에 이렇게 펼치면 여권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개에 1,000원짜리를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왜 구매했냐면 제가 제로퍼제로에서 나온 이 여권 케이스를 구매해서 넣었는데 얘가 종이다 보니까 좀 잘 상할 것 같아가지고 얘를 한번 덮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고, 안에는 아마 엽서 같은 거, 작은 엽서 같은 거 표지 꾸미는 느낌으로 넣을 것 같고, 제로퍼제로 여권 케이스는 여기에 넣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포켓 사이즈가 여권 사이즈랑 비슷하다 보니까 여권 크기에 꾸밀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인서트로 쓰시면 거의 잘 쓸 수 있거든요. 얘는 여기에 파일 같은 걸로 쓰려고 카드 넣는 구멍이 하나 있고요. 이 뒤에는 스티커 같은 거나 이런 북마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칸이 있어서 이렇게 쓰려고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걸 지갑으로도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아이폰 16에서 갤럭시 Z 플립 4로 바꿨어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핸드폰을 이걸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페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도서관 카드, 그리고 혹시 삼성페이가 잘 안 됐을 때 쓸 카드랑 현금이랑 뭐 상품권이랑 쿠폰 같은 거, 신분증 이렇게 넣어 다니는 용도로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생긴 걸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다이어리 꾸미기 섹션에 가시면 있는데 얘가 원래 이 밑에 쭈루루룩 이렇게 있어요. 한 4칸이 더 있는데 이게 한 칸이라고 치면 2칸씩 나눠서 잘라가지고 접으면 패스포트 사이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지갑 인서트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요. 보시면 이 제로퍼제로 여권 케이스에 먼저 들어있었던 카드들도 넣어놨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이유는 저는 원래 이런 거 만들어서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얘가 마감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서 쓰면. 그래서 원래는 인서트를 사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페이퍼 리퍼블릭 인서트를 직구를 해야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원래는 트래블러스 노트 걸 쓰려고 했거든요. 그게 여권 사이즈라서 좀 작기는 해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쓰려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급한 대로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그냥 다꾸 용품 파는 곳에서 만들어서 썼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패스포트, 아까 전에 여권 케이스를 가운데다 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끝에 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스티커들 넣어놨고, 그 다음은 맨 앞에 있던 여권 케이스고요. 그 뒤쪽에도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권 케이스가 2개에 1,000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여기 뒤에 있는 조그만한 노트 보호용으로 여기다 덮어놨고요. 이 노트는 제가 2025년에 다이소에서 샀던 노트 2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그 여권 사이즈 노트에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슬리랑 위클리를 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스케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꺼내놨고, 근데 저는 좀 먼슬리를 직접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마도 먼슬리를 업무용, 이제 뭐 일하는 용, 그리고 뭐 가족 스케줄용 이렇게 따로 나눠서 쓰게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가족 스케줄 같은 것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뒤편에 여권 케이스 그 뒷날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노트 2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 노트들은 용도를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스케줄 노트에는 스케줄, 이제 가족 스케줄, 그래서 뭐 투두리스트, 집안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처리해야 될 일들을 쓸 것 같고, 그리고 이 2번째 노트는 제가 유선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유선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드 아니면 무선 아니면 도트 정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글자가 너무 삐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선으로 육아일기 같은 거 쓰려고 일단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쓰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무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냥 뭐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 쓸 것 같고, 이 페이퍼 리퍼블릭 노트도 무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아무래도 종이 질이 비교적 이 앞에 노트들보다 더 좋은 거일 테니까 여기는 수채화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 그리는 용으로 쓸 것 같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거 어디서 샀지? 포인트 오브 뷰에서 오래전에 구매했던 이렇게 스티커북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붙여 넣은 건데 이렇게 끼워 넣어서 다이어리 쓸 때 스티커를 쓰려고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얘도 패스포트 정도의 사이즈여가지고 이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저는 좀 다이어리 빵빵한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놨고요. 좀 너무 무리다 싶으면은 사용하면서 빼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2026년에 메인 다이어리는 이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2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둘 다 포인트 오브 뷰 거네요. 아까 전에 그 스티커북 보여드렸던 그 브랜드에서 나온 노트들이고요. 얘는 애플 저널이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제가 2024년인가 사서 2025년에 썼는데 이거는 제 책 노트고요. 여기 읽었던 책, 2025년에 읽었던 책을 이렇게 써놨고, 이 뒤에는 좀 독후감이랑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이미지랑 비슷했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붙이려고 만들었는데 중도에 안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책이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 마지막으로 이렇게 날짜 기록을 해두고 아무것도 안 써서, 이거는 그냥 그 해마다 쓰는 북노트가 아니고 그냥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이 노트는 이렇게 쫙 펼쳐지는 가죽 커버의 노트고, 그래서 되게 쓰기가 좋은데 내부의 그림도 되게 예쁘고 여기 뒤에도 되게 예뻐요. 이 노트는 독서 노트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도 있어요. 이것도 포인트 오브 뷰에서 커버를 따로 사고, 이 내부에 있는 노트는 미도리의 A7 사이즈 노트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노트는 9,000원 정도예요. 미도리 노트가 조금 질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저는 이 뭐랄까 완전 화이트가 아닌 이 종이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도리 걸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게 원고지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걸로 샀어요. 근데 아직 용도를 못 정했고, 사실 이걸 육아일기로 쓸지, 육아일기로 쓰기에는 너무 작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진도 붙이고 싶고 한데 좀 너무 작아가지고 얘는 그냥 그 커먼플레이스 저널이라고, 외국에서는 뭔가 생각을 적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문장, 인생에서 만난 좋은 문장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는 걸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이즈가 딱 그렇게 뭔가 데일리로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기에도 좋은 사이즈인 것 같긴 해요. 얘는 외투 주머니 같은 데도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026년 다이어리는 좀 색깔이 약간 나무 느낌입니다. 예쁘죠? 제가 이런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옷으로는 이런 색을 못 입어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노트들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10년 다이어리도 있어요. 이건 2021년부터 시작했던 건데 텅 비어 있습니다. 2021년도 엄청 짧게 뭐 했더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2021년 8월 12일에. 그리고 2021년 8월 23일에도 조이가 맘마를 너무 잘 먹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두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쓰다가도 만약에 며칠씩 집을 비워야 될 때, 그럴 때 멈추게 되면 쭉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2025년 써있고 2021년 써있고 이렇게 3년이 비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올해 새로 시작하는 5년 다이어리를 살까 하다가 기록이 또 있기는 해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이걸 다 채우는 게 목적보다도 그 작년에 그날에는 뭘 했는지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냥 올해도 얘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늘 그렇지만 올해는 잘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1월 1일에 해돋이를 보고 그리고 식물을 사러 가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런 루틴을 했다. 그래서 또 연말로 갈수록 기록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쓰고 싶고요. 코로나 걸렸던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 10년 다이어리는 어디서 나온 거더라 이게? 이게 밤의 서점이었나?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브랜드가 안 써있네? 밤의 서점이라는 브랜드였어요. 이거 제가 2021년에 구매를 해가지고 썼던 거고, 이런 10년 다이어리, 뭐 5년 다이어리 이런 게 재밌긴 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 다이어리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잘 안 쓰게 된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도 올해도 저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많이 날짜가 비어있더라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6년에도 이거를 또 쓸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 쓰다가 좀 질린다 싶으면 이거 쓸 것 같아요. 이건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고요. 제가 예전에 Yes I Am 율리아라는 채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트래블러스 노트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사용하던 노트들은 블로그에서 다 무료 나눔으로 이렇게 다 나눠드렸고요. 미니멀리즘 한다고 그렇게 까불었는데 결국 다시 돌아왔고 저는 이런 노트들을 쓰게 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노트를 따로따로 다 가지고 다니는 걸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 짐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노트를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모든 카테고리들을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썼던 것 같아서 지금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습관 같은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트래블러스 노트에 제가 모닝 저널도 넣었었고 스케줄도 넣었었고 그리고 지갑으로 활용하는 이런 카드 섹션 인서트도 넣어놨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지퍼백도 있거든요. 이런 지퍼백 같은 것도 파일 같은 것도 얘는 이렇게 3단으로 펼쳐지는 파일 넣는 곳이고 얘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스티커 같은 거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스크랩하기에 되게 좋은 파일인데 저런 것들 넣어가지고 2025년에 너무 잘 썼고 보통 여행 갈 때 얘를 다 가지고 가기는 좀 무겁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노트만 하나 달랑 꺼내가지고 가기도 했거든요. 이 노트를 제가 5월부터 써가지고 이렇게 5월부터의 일정이 이렇게 쭈루루루 있고요. 7월 일정.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써보니까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한눈에 스케줄이 다 보이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한눈에 다 보이지 않고 자꾸 줄글로 읽어야 돼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서 내년에는 이 페이퍼 리퍼블릭에다가 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일정이 보이게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엄청 잘 썼어요. 빠지지 않고 잘 써가지고 그거 자체로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기가 그림 그렸던 것들 그때그때 붙여서 날짜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원래 애기가 그림 그린 것도 따로 파일로 만들었었는데 너무 많이 그려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가 파일로 철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린 것들은 웬만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 것 같고 여기 일기도 그냥 이렇게 막 쓰고 있고 여기다가 여기 또 애기가 만든 스티커들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쓸 것 같아가지고 다 쓰면은 얘를 또 따로 이렇게 빼서 얘만 이렇게 따로 모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이름 스티커 있잖아요. 옛날 거. 그런 거 붙여놔서 몇 년도 이렇게 해놨고 얘를 모아두면 되니까 그 규격이 맞는 노트를 쓰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 패스포트 사이즈, 포켓 사이즈 노트들을 번갈아 가면서 쓰면 나중에 봤을 때 정리할 때 노트 사이즈가 막 뒤죽박죽이어서 힘들지 않을 테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노트 2권을 더 구매를 했고 얘도 교보문고에서 노트 리필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지 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노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는 무지를 많이 쓰거든요. 얘는 좀 꾸미는 걸로 스크랩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래서 무지, 미색 무지랑 이 하얀색 무지 이렇게 2권밖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2권을 구매해 왔고 아마도 연초에는 이 페이퍼 리퍼블릭 노트를 위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얘는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좀 지겨워지면은 그때 바꿔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 너무 뚱뚱해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꾸 만져보게 돼. 그래서 아마 얘네들도 사실 데일리로 쓰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지갑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거라서 데일리로 쓰겠지만 거의 가방에서 얘를 넣고 얘는 집에서 책 다 읽으면 쓰는 용도로 쓰게 될 것 같고 제가 2025년에 메인으로 썼던 거는 요거 이 트래블러스 노트 오리지널 사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던 거고 제가 이거 꾸미는 거는 아마 어디에서 올렸지? 일상 채널에 올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바인더로 형식으로 된 지갑 같은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여기 카드 슬롯 있고 여기에도 카드를 넣을 수 있고 이 뒤에도 이렇게 카드 넣는 공간도 많고 여기 지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게 잘 썼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잘 써서 요만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거. 왜냐면 얘는 속지가 훨씬 작거든요. 여기 페이퍼 리퍼블릭 노트의 반 사이즈 정도로 너무 작아서 이런 같은 느낌인데 좀 크면 좋겠다 해서 이걸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거 쓸 때 여기 왼쪽 글자 쓸 때 너무 불편해요. 얘한테 자꾸 손이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자꾸 종이를 꺼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 스케줄은 이렇게 가로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귀엽고 좋았는데 칸이 너무 작은데 제 일정은 없고 가족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근데 볼 땐 또 와글와글해서 귀엽긴 하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는 이렇게 칸으로 한눈에 보이는 스케줄이랑 트래블러스 노트로 이렇게 줄글로 쓰는 스케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이 뒤에는 뭐 투두리스트 같은 것들도 있긴 하고 위클리를 위주로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얘는 사실상 거의 지갑으로 많이 썼고 그때그때 스케줄 확인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썼어요. 이 다이어리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다이어리를 또 사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나온 60 다이어리고요. 제가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얘가 자꾸 이렇게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지고 다니게 돼가지고 중간에 쓰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스케줄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도 있고 이 뒤에 얘는 거의 약간 다꾸용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얘는 거의 여름에 쓰다가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는 또 저한테 너무 애매하게 큰 거예요. 뭔가 하루를 다 적기엔 좀 많고 이틀을 적기에는 또 작고 그래가지고 포켓 사이즈가 딱인 것 같다. 그래서 2025년에 이 60 다이어리 썼고요. 스크랩 위주로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25년에는 노트들을 좀 여러 개를 쓰긴 했어요. 이거는 연초에 이제 영상 기획하면서 썼던 거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구매를 해가지고 한국사 공부한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보려고 한국사를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사 공부를 안 한 지 한 2주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한 번 안 하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마침 내년에 첫 시험이 2월인가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첫 시험을 못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는 그래서 2026년에 한국사 노트로 쓰게 될 것 같고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커버도 색깔이 정말 많고 안에 노트도 리필을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드였나? 도트였나? 그런 노트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쓰면은 리필을 새로 갈아서 할 수 있는 엄청 귀여운 커버입니다. 얘를 세로로 써도 되는데 저는 좀 한국사는 이렇게 흐름을 보고 싶어가지고 가로로 쓰고 있고요. 펜은 검정 펜은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색깔 있는 펜을 안 가지고 다니게 돼서 일부러 그 빨간 펜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색깔 맞춰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예 다른 색깔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한국사 노트로 쓰게 될 것 같고 이 기획 노트는 제가 이거를 어디서 구매했더라? 아마 그 광교에 있는 서점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이런 것들 적어놓고 했는데 여기다가 뭐 계속 그런 거를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그냥 약간 연습장 같이 막 쓰는 노트로 가지고 있기 좋아가지고 얘도 그냥 집에서 메모하는 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 노트는 진짜로 거의 데일리로 쓸 거다 하는 건 이렇게 2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씨가 되게 작은 편인데 이게 글씨를 크게 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성격과도 연관이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글씨 크기도. 그래서 소인배는 글씨도 이렇게 작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커지지 않아서 그냥 노트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쓰려고 하고 제가 다이어리 인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정말 쭉 길잖아요. 근데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11월, 12월쯤에 항상 사는데 그때 사서 보통은 11월에 사서 12월부터 쓸 수 있게 다이어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12월부터 그 다이어리를 썼는데 그러면 1월 달에 그 다이어리에 대한 사랑이 좀 식어.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1월 1일 딱 되면은 쓰려고 아직 아무것도 안 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설레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페이퍼 리퍼블릭 다이어리가
이게 점점 손때가 묻고 얘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예쁘고 뭔가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저는 이런 다이어리를 너무 좋아해서 엄청 잘 쓸 것 같고, 좀 저는 러프한 기록, 원래 했던 기록 있잖아요. 막 다꾸를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진짜 낙서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심적 부담이 생겨가지고 예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생겨가지고 점점 약간 다꾸를 멀리 하게 되고, 막 애기 키우느라고 다꾸 할 시간이 없다. 사실 다꾸 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고 싶으니까 자꾸 부담이 돼서 안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자꾸 기록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건데 그걸 몰랐어가지고 한 2024년부터는 다꾸보다도 좀 더 바로바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게 좀 몸에 익어져서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원래 하던 그런 속도를 다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스티커는 여전히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요, 스티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첩도 이즈노마트에서 구매한 거 이렇게 잘 갖고 있고요. 일러스트 페어도 안 간지 진짜 오래됐고, 뭐 다꾸 페어 이런 것도 안 간지 진짜 오래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찾아가고 싶습니다. 자꾸 제가 있는 거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 나의 세계가 좀 좁아진 느낌?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좀 다니고 싶고, 기록을 좀 부담 없이 하는 기록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잘하려는 마음, 기록에서까지 잘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2026년 다이어리 소개를 이렇게 마쳤고요. 그러면은 네, 저 여러분들한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있는 책들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